이번에는 한학자를 좀 봐드릴게요.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.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, 이 여자가. 한학자는 토성이 물병 자리에서 다섯 번째 집, 여덟 번째 집. 이거 다섯 번째 집은 자식들을 뜻해요. 제가 알기로는 자식들하고 법적인 투쟁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.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될 거예요. 여덟 번째 집은 비밀이 드러난다든지 숨겨져 있는 부정 축제한 것들이 드러난다든지 스캔들이라든지 또 죽음을 뜻하기도 해요. 죽음이라는 게 뭐 신체적인 죽음보다 어떤 자기가 지금 이 여자가 어떤 영적인 지도자라 그러는데 처벌이 들어갈 수 있겠죠. 그리고 라후 케이투는 여섯 번째 집에서 처녀자리에 들어가 있어요. 이것 역시 자식으로부터 배신당하는 거예요. 12번째 집이 라후가 12번째 집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 역시 보이지 않는 적, 그리고 병 또는 엑사일, 도망을 간다든지 손실, 굉장히 큰 손실들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. 2025년부터 2026년 중반까지는 굉장히 안 좋아요, 이 사람은. 그런데 제가 타로로 봤을 때 감옥에 간다든지 무슨 큰 뭐 그런 거는 없었어요.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이 기간 동안 자식들로부터 배신당할 수 있고 또 내부로부터도 버리는 사람들이 생겨요. 자기의 그 교회 이미지가 힘을 많이 잃게 된다든지, 사람들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지? 영적인 사람이라는 사람이 돈을 숨겨놓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. 뭐 600억? 600억을 가지고 뭐 노름을 했다 소리 듣고 저는 어머 돈 다 날렸구나 이랬더니 그게 아니라 1년에 일본에서 들어오는 돈이 3천억? 나 그 말 듣고 까무러치는 줄 알았어요. 그거 다 피 빨아먹은 거잖아요. 피 빨아먹는 거잖아요. 해충이에요, 해충. 모기에 모기. 독성 모기. 사람들 팔다리다가 빨대를 꽂고 피를 빨아먹고 살아온 거잖아요, 이 여자가.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, 이게. 잘못 사는 거예요, 이렇게 사는 게. 왕궁을 차리면 뭐하고 성을 세우면은 뭘 해요. 인형 과부를 이렇게 나쁘게 지었는데 자식들이 다 버릴 거예요, 이 여자는. 그런데 8월 달서부터 내년 6월 달까지, 올해 8월 달부터 6월 내년까지는 인형 과부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. 8월 달, 10월 달쯤은 아마도 많이 드러나는, 뭔가 비밀이 자꾸 드러나게 되는 시간이 될 거예요. 1월 달부터 3월 달 내년은 굉장히 좋지 않아요. 이때 법적으로 뭔가 문제 크게 되는 게 있을 수 있겠죠. 그런데 4월 달부터는 아마 건강도 좀 안 좋아지고, 그렇다고 건강이 완전히 망가지진 않아요. 이 여자 되게 오래 살 거예요. 영향력을 많이 잃게 돼요, 근데 무엇보다도.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내년 6월 달쯤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이 여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. 이 사람은 건강이 내년 1월 달부터는 내년은 하여간 9월 달까지, 1월부터 9월 달까지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요. 자식들하고도 문제가 그때 가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돼요. 자식 문제로 인해서. 갑자기 아플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갑자기 이상하게 면역력이 막 뚝뚝뚝뚝 떨어진다든지, 그리고 이때 이 여자가 나 몸이 아파요. 저희 감옥에 못 가요. 하고 또 생쇼를 하면서 감방에 가기 싫어서 병원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. 근데 이 사람은 심장병 올 수도 있어요. 심장마비. 우울증도 생기고. 우울증?
딴 사람들은 먹고 사는데 바빠서 우울증 걸릴 시간도 없어요. 이 사람은 틀림없이 면역력에 이제 문제가 들어올 거예요. 나이가 많잖아요. 그리고 다칠 수도 있어요. 다칠 수도 있고 제일 안 좋은 때는 내년 초반이에요. 3개월간은 아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될 거예요. 그런데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빨대를 꽂고 해충처럼 피를 빨아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 과보가 커요. 제가 카드로 좀 볼게요. 이 여자가, 이 한학자가 지금 법적인 문제들 드러나는 김건희와의 관계, 이런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, 무사하게 벗어날 수 있을까를 좀 볼게요.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, 이 사람은. 지금도 법적으로 정치에 있는, 정치권에 있는 영향력이 굉장히 많은 그런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어요. 돈이 많으니까 돈으로 다 해결하는 거예요. 그렇지만 하늘에 있는 우주의 재판정에 가서도 그렇게 될까? 사람들은 그거는 잊어버려요. 사람들 법을 벗어나면 난 벗어났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. 절대 그렇지 않아요. 이 사람의 미래는 제가 볼 때는 먼저도 이렇게 나왔었어요. 먼저 그분한테 리딩 해드릴 때 이 여자는 피해갈 거예요 라고 했거든요. 그런데 이 여자는 잠깐 동안은 벗어나요. 벗어나고 천천히, 김명신하고 똑같아요. 천천히 빌드업이 돼요. 조사나 이런, 왜냐하면 돈이 많기 때문에 변호사들을 사고 법을 사고 판사들을 사고 해서 처음에는 좀 벗어날 거예요. 그런데 자녀들 중에 고개를 돌리는 사람들이 좀 있을 거예요. 이 여자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사람들.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, 통일교 신자들이 스캔들이 점점 뉴스에 나올 거 아니에요. 그러면서 빠져나가요.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이 여자가 진짜 신어머니가 맞나?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겠죠.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원하는 운동이 시작될 수 있어요. 지금은 그렇게 안 보이지만 나이도 있고 또 조심스럽게 아마도 조금씩 사라질 거예요. 아마 이 여자가 점점 뇌물을 준 특검이 커지면서 아마 사람들이 서서히 하나씩 둘씩 돈을 준다 그래도 자기들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좀 사라지려고 할 수 있어요. 김명신처럼 이 여자도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. 근데 왜 이렇게 오래 사는지 몰라, 이 인간들은. 그렇지만 올해 8월 달부터 10월 달에 가족들이 배신을 때려요, 이 여자가. 그리고 스캔들이 점점 강하게 막 쏟아져 나오게 돼요. 그리고 내년 1월부터 3월 달이 되면 건강이 좀 안 좋아질 거예요, 이 여자가. 그리고 조사가 그때부터 강하게 들어가기 시작해요.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또 받겠죠. 4월달, 6월달 내년 이때 이 여자가 병원에 들어갈 수 있어요. 야, 난 깜빵에 들어가기 싫어서 쇼를 좀 시작할 거예요. 나 건강이 너무 안 좋아. 그리고 명성이 떨어지기 시작해요. 또 10월달, 12월달쯤 되면 그때부터
재산이 동결될 수 있어요. 이때.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뭐 캄보디아의 그 은행 돈 들어간데 그런데 뒷조사가 들어갈 거예요. 그래서 그 자산이 동결될 수가 있어요. 2027년쯤이 되면 1월달, 3월달은 가족들 간의 갈등이 굉장히 커져요. 왜냐하면 야 이거 있는 돈 다 털어먹고 우린 물려줄 거 없는 거 아니야?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 거예요. 새로운 어떤 의심이 들어가고 새로운 조사가 또 시작이 돼요. 이때 가족들이 다 찢어져요. 막 2028년 정도가 되면 사람들이 떠나요. 뿔뿔이. 막 통일교가 찢어지기 시작할 거예요. 제가 종교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. 세런, 파이시스 기간에는 굉장히 종교가 문제가 많이 생기는 해라 그랬어요.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. 2029년 그러면 이 여자가 몇 살이야 도대체? 84살? 아이고야. 건강이 되게 안 좋아지고 완전히 소외당해요. 근데 이 영향력도 빠져요. 이 여자 2028년도 되면 정치적으로 문제 되게 많이 생기고 영향력도 빠지고 건강도 나빠지고 2030년도가 되면 김명신하고 비슷하게 1월 3월 사이에 이때 법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 생겨요. 아마도 이때 법적으로 큰 타격이 들어갈 거예요. 얼마나 오랫동안 법을 질질 끌고 가면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본 건 그래요. 건강적으로 안 좋은 거는 2026년 중반부터 2029년도 후반까지 건강이 상당히 안 좋아질 거예요. 근데 제가 계속 봤지만 이 여자는 돈을 숨겨놓은 게 많아요. 숨겨놓은 게 많아서 다 잃지 않아요. 그렇다 해도 서서히 굉장히 많은 돈들을 잃게 될 거예요. 그 숨겨놓은 돈들은 결국은 죽을 때 싸질머지고 가면 돼요. 관 속에 꾸역꾸역 다 채워가지고 다 가져가면 돼요. 이순자처럼. 얼마나 추악해요. 리딩으로 봐도 마찬가지예요. 이 여자는 보호막이 굉장히 두꺼워요. 김명신하고 비슷해요. 그런데 까르마가 크고 이 여자는 제가 생각할 때 까르마적으로 이 사람은 다음 생에서는 굉장히 가난하게 태어날 거예요. 굉장히 강하게 태어나고 아무런 힘도 없는 자리에서 태어나게 될 거예요. 자리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건강도 굉장히 나쁠 거예요. 그리고 누가 믿어주는 사람도 없고 가족들과도 굉장히 불화가 많은 집에 태어날 거예요. 사회적으로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는, 자기가 남들에게 한 그대로 이 사람은 갖고 태어나게 돼요. 내년 내 생은.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반복을 또 하거든요.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안 돼요. 다음 생에는 굉장히 가난하고 비참하게 태어나게 돼요. 아마도 2027년 그러니까 2025, 2027년까지 아마도 엄청 조사가 많이 들어가고 그 뒤에 다시 재기하려고 할 거예요. 2028년도 정도에. 그런데 옛날 같지 않을 거예요. 절대로. 옛날 같지 않고 가족들이 많이 찢어지고 그 교회 사람들은 사이비 신자들은 믿지도 않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힘을 많이 잃게 돼요. 그렇지만 많은 돈은 그대로 갖고 있을 거예요. 아마도 자녀들 중에 누군가가 그 여자 자리를 대신할 수 있게 될 거예요.
제가 볼 땐 그래요. 통일교 위치를 왜냐하면 교회 이런 교회가 사라지겠어요?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. 그리고 이게 장사잖아요. 아주 기가 막힌 꿀 빠는 장사잖아요. 교회라는 장사, 예수 팔아먹는 장사는 너무 장사가 잘 되는 장사예요. 비즈니스 중에 최고예요.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이렇게 잘 되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. 예수 이름만 팔면 돼요. 할렐루야만 외치면 돼요. 그리고 헌금통을 던지면서 눈물 흘리고 아멘 외치고 할렐루야 노래 좀 부르고 그러면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쌓겠죠. 아들이나 누군가가 물려받을 수도 있지만 점점점 희미해질 거예요. 굉장히 쪼그라들게 돼요. 쪼그라들게 되고 완전히 아주 그냥 그 극도의 신자들 아주 그냥 광신도 광신도 그리고 아들이나 자녀들 중에 찢어져 가지고 내가 예수다 내가 목사다 이러고 지들 나름대로 찾을 수도 있어요. 뭔가 다른 모습으로 살아남으려고 할 거예요.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? 종교는 약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. 제가 볼 때. 정치도 똑같아요. 여기까지 한학자 리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